네,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주제 한 가지 잡아서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할까 합니다. 화면으로 주제부터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네요. 한국 상장 ETF ETN 가이드북입니다. 태그 보면 20살, 테마, 글로벌, 역동성 뭐 이런 것들 달려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이제 한국 ETF 시장이 이제 개설 2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태그에도 이제 20살이라고 네. 좀 붙여놨고요. 그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이제 국내 ETP 시장을 통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제 개설된 지 20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간 시장이 꽤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어느 그렇죠. 정도인가요? 네. 역시나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딱 20년 됐습니다. 지난 10월로 이제 20년이 됐고요. 네.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국 ETP, 요거 ETP는 이제 ETF랑 그다음에 ETN 같이 네. 이제 더한 개념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978개 종목 88조 원 규모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면에 키워드를 다양성 그리고 편의성 이렇게 두 가지로 꼽으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제 국내 상장 ETF들 좀 굉장히 좀 다양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에서 ETF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레버리지로 뭐 단기 매매를 한다든가 그 정도 인식이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상장되는 ETF들 좀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테마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ETF들이 상장이 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각종 테마들 위주로 좀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어서 다양성을 먼저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편의성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편리하겠죠. 그리고 뭐 ISA라든가 혹은 뭐 연금저축계좌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좀 세금 혜택상에서도 좀 활용한 측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함께 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양성과 편의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20년간 빠르게 성장해온 한국 ETP 시장에 이제 저희가 접근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 삼아서 접근할 수 있을지 좀 세부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자, 먼저 그 전체적인 유형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역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이제 ETP들, ETF, ETN 좀 정리를 한 거고요. 네. 일단 주요 포인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입니다. 뭐 대표 지수 외에도 테마, 해외, 원자재, 반도체 등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다양한 라인업이 상장되어 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원자재의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되지 않은 상품도 이제 국내에 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유형별 대표 ETF들을 좀 네. 35개 정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워낙 이제 ETF가 많다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다라는 뜻도 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뭘 골라야 될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 좀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지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 시총 상위 ETF, ETN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ETF 먼저 보실 텐데요. 일단 국내 ETF들 보시게 되면 이 대표 지수들 코스피 200이라든가 뭐 좀 중소형주 내에서는 코스닥 150이라든가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우선 시가총액 상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이제 시가총액 최상위에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이 이제 네. 5조 4천억 규모로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뒤이어서 이제 중국 전기차 테마 ETF, 티커로는 이제 371460 ETF가 네. 3조 3천억 원 규모로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좀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습니다. 뭐 그러네요. 코스피 200 인버스 레버리지라든가 뭐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상품들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ETF 봤으니까 ETN도 좀 볼까요? 네, ETN도 좀 바로 보실 텐데 먼저 좀 ETN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ETN은 상장지수 증권입니다. 네. ETF가 이제 실물 자산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편입하는 거라고 하면은 ETN은 이 발행사들,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발행사가 돼요. 네. 이 발행사들이 자체 신용으로 이제 일종의 채권 형태로 발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 형태로. 네, 네. 맞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화면 보면서 좀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살펴볼 텐데 국내 ETN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굉장히 좀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다음에 이 ETF로는 구현하기 힘든 전략들을 좀 ETN을 통해서 구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좀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원유 레버리지
관련해서 뭐 티코로는 이제 530031이라든가 500019라든가 이런 원유 레버리지 ETN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좀 거래대금 상위를 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이런 이제 국내 대표 지수 레버리지 인버스 ETN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인 뭐 530107이 거래대금이 한 940억 원 정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그다음에 코스피 200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인 뭐 미래에셋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뭐 대략 거래대금이 한 580억 정도 네. 될 정도로 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산 배분 용도로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좀 자료 내에 있는 리스트 통해서 꼭 좀 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아마 너무 조금해서 네.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하단 링크에 따라 들어가시면 나오는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키워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가총액 상위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ETF, ETN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는데 주요 유형별로도 좀 챙겨볼까요? 네. 이제 대략적인 유형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이제 워낙 이제 거래대금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 좀 부족한 ETF들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 좀 제외를 맞아요. 했고요. 크게 세 개 유형으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표 지수형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쪽에서는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혹은 200개도 너무 많다. 난 한 10개 정도로 압축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만 골라서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티커로는 이제 292150이고요. 이외에 이제 해외 지수도 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나스닥 100이라든가 뭐 S&P 500 이런 것들, 그리고 환해지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도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외에 나 미국 기술주라든가 이런 것들 좀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뭐 테크 탑10이라든가 혹은 네. 뭐 팡플러스 이런 ETF들도 역시나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으로 나눴을 때 일단은 대표 지수를 확인해봤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장 산업 성장. 관련된 ETF들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에는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라인업이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시가총액이라든가 혹은 거래대금 상위 ETF들 좀 골라보면 뭐 코엑스 반도체라든가 혹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편입하는 뭐 반도체 탑10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혹은 내가 해외에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네. 미국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역시나 이제 국내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역시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 유형은 제가 좀 기타라든가 뭐 인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잡아봤어요. 이제 모아놓은. 화면에서 보시게 네. 되면 인컴, 채권, 기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네. 분류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배당 성장은 이 배당금 늘려나가는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역시나 이제 국내, 해외 나눠서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좀 이제 고배당 관련해서도 좀 투자자분들 관심 네, 많으시니까 이 국내 관련된 고배당주 ETF, 뭐 티커로는 이제 아리랑 고배당주라든가 혹은 이제 미국 고배당 혹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커버드콜 네. 형태 역시도 역시나 다 상장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당 귀족, 뭐 커버드콜 이런 거 저희 이 시간 통해서 또 이야기했던 단어들이에요. 그죠? 네.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눈에 좀 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ETF, ETN 시장이 열린 지가 딱 20년이 됐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표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소개를 드렸는데요.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이건 자료를 조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년 정도 됐으니까 시장에 이제는 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관심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싶고요. 자, 바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전체적인 ETF 시장의 분위기를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키워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CPI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 전반이 좀 뜨거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전반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기술 관련 ETF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던 게 역시나 이제 방역 정책 완화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블록체인이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어요. 네. 이제 거래소 파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ETF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미국 그리고 한국 시장 나눠서 분위기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국 시장 먼저 볼 텐데 자금은 어떻게 들어갔나요? 다시 이제 유입으로 좀 전환이 됐어요. 다시 전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383억 달러 정도 네.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좀 대형 그리고 성장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성장주 ETF에 71억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이외에 미국 대형주에
53억 정도. 반면에 이제 미국 대형 가치주에서는 한 6억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 가지고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상승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상승 키워드는 이제 정보기술, 반도체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여기 더해서 뭐 금강주라든가 뭐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정도까지 좀 키워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중국 리츠 섹터 ETF가 25%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외에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 ETF가 15% 정도, 그다음에 반도체가 15% 정도 역시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좀 연이어서 이제 주식형 네. 넘어가 보면 역시나 주식형 내에서도 이제 비슷한 ETF들이 계속 보이죠.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사모펀드라든가 기업 투자 굉장히 좀 금리 민감한 영역 종목들을 묶어놓은 ETF가 역시나 13%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것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의 키워드는 앞서 봤던 전체 시장의 키워드와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역시나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 선물 ETF가 25% 정도 하락을 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비트코인 선물을 편입해서 운용하는 ETF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그대로 따라간 ETF고요. 이 외에도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랑 이제 블록체인 산업을 묶어서 운용한 ETF가 15%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순위가 막 1, 5, 6, 8 이렇게 좀 뚝뚝 떨어져 있는데 네. 이 중간에 전부 다 같은 블록체인들이, 거죠. 예, 블록체인, 비트코인들이 채우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 보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금의 동향이 어땠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우선 이제 한국 시장 자금 유입은 보였어요. 이제 네. 2,500억 정도 자금 유입은 보였는데 제가 보통 말씀드린 이제 퀄리티는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거. 또 인버스가 많았네요. 예, 대형주 인버스에 한 2,500억 정도 돈이 들어왔고요. 네. 중소형주 인버스에도 한 950억 정도 자금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시장 ETF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불안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에셋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상승 쪽부터 볼까요? 네, 상승 쪽 대표적인 키워드는 이제 인터넷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인터넷 관련 이 종목들 역시도 굉장히 뜨거웠죠. 네. 그러다 보니까 ETF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인터넷 대표 기업 10종목을 편입하고 있는 ETF가 20% 주간 단위로 네.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이제 게임이라든가 혹은 이제 국내 반도체 지수 추종 ETF도 11%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분위기 좀 달랐던 쪽은 어느 쪽일까요? 하락했던 쪽은 좀 해외 쪽 지수들이 좀 많아요. 네. 역시나 화면 보면 좀 말씀을 드려보면 베트남 지수 추종 ETF가 9% 정도 그래요? 좀 하락을 보였고요. 네. 이외에 중국 반도체 테마도 역시나 좀 약세 보였다는 거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동향 어떠했는지 전반적으로 쭉 확인해봤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간 요약은 CPI 랠리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CPI 랠리?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이제 이 CPI 전망치 하회한 CPI 나오면서 이제 한 주간 굉장히 강했죠. 여기에 네. 더해서 중국은 이제 방역 정책 완화 이슈, 기대감까지 반영됐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런 랠리가 좀 계속해서 좀 네.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선생 ETF 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